안녕하십니까. 소울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악독한 의붓어머니를 뉘우치게 만든 의붓아들의 진심 어린 혈성 이야기입니다. 예전 경상도 땅 영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땅 영주에 권시성을 가진 심지 반듯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화에 연루되어 귀양 갔고 아이는 의붓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면서 서당에 다녔다. 하루는 아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무언가 근심되는 일이 있는지 의붓어머니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먼 산을 보고 있었다. 아이는 의붓어머니 앞에 가서 물었다. 어머니, 무엇을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의붓어머니는 대답하는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숨만 쉬고 있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걱정해야 할 게 아닙니까? 하고 아이는 자꾸 졸랐다. 그러자 의붓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얘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너희 아버지에게서 기별이 왔는데 지금 병이 들어 돌아가시게 됐다는구나. 그 병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누나를 먹어야 낫는다고 하는데 산 사람의 누나를 어떻게 구해서 보내드린단 말이냐. 그것이 걱정되어서 내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단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엇이 걱정됩니까? 내 누나를 빼서 보내드리면 될 게 아닙니까?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제 누나를 빼서는 의붓어머니에게 드렸다. 의붓어머니는 그제야 근심을 덜고 기뻐하며 곧 아들의 누나를 아버지한테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의붓어머니는 그 누나를 아버지에게 보내는 대신 비단 헝겊에 싸서는 자기의 버들고리 안에 넣어두는 것이었다. 그 후에 한 달쯤 지나서 아이가 서당에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의붓어머니가 또 말했다. 너의 아버지한테서 또 기별이 왔구나. 네, 아버지한테서 기별이 왔다고요. 병은 다 나으셨대요. 그래, 병이 좀 낫기는 나으셨대. 하지만 워낙 병이 중해서 눈알 하나 가지고는 절반밖에 안 나으셨다는구나. 눈알 하나만 더 있으면 아주 싹 낫겠다고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니? 그럼 내 누나를 마저 빼서 보내드려야지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남은 누나를 빼서는 어머니에게 드렸다. 의붓어머니는 이번에도 그 누나를 보내지 않고 비단 헝겊에 싸서 버들고리 안에 넣어 두었다. 그러고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집에서 아주 먼 강가에다 내버린 다음 자기 혼자만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집을 찾아가려고 했으나 눈이 없으니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이리저리 더듬었다. 그러다가 잘못되어서 강물에 빠져 떠내려갔다. 어디만큼 떠내려가다가 어떤 섬에 걸리자 그곳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 섬에는 큰 대밭이 있었는데 아이는 더듬어서 그 대밭으로 들어갔다. 한참 있노라니까 퉁소 소리 같은 맑은 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왔다. 아이는 대나무를 하나하나 잡으면서 그 소리 나는 대로 갔다. 이 대나무 저 대나무 하나씩 잡아가면서 얼마만큼을 갔는데 어떤 대나무를 붙잡으니까 소리가 툭 그쳤다. 아이는 그 대나무를 베어서는 퉁소를 만들어 불러보았다. 그랬더니 그 퉁소에서는 아까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와 똑같은 아주 맑고 구슬픈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이는 거기 앉아서 밤낮 퉁소를 불었다. 퉁소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곡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이런 곡조를 불어보겠다 하고 불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곡조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하루는 어떤 원님이 그 대나무밭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말할 수 없이 고운 퉁소 소리를 들었다. 원님은 가던 행차를 멈추더니 사령에게 대밭에 들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퉁소를 잘 부는가를 보고 오라고 분부했다.
사령은 대밭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아이가 퉁소 부는 모습을 보고는 곧 원님에게 가서 눈이 없는 아이가 있는데 퉁소를 그렇게 잘 불더라고 아뢰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사령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다. 사령은 곧 그리로 가서 그 아이를 업고 나와 원님 앞에 내려놓았다. 원님은 아이에게 퉁소를 불어보라고 했다. 아이는 원님이 시키는 대로 퉁소를 불었다. 그런데 그 퉁소 소리가 어찌나 곱고 구슬픈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와 퉁소 소리를 들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퉁소 소리에 따라 좋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참 잘 분다. 저런 소리는 사람의 재주로는 못 내는 소리다. 사람들은 퉁소 소리에 홀려서 저마다 한마디씩 이렇게 칭찬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내력이며 고향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며 너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째서 너는 이렇게 눈이 멀게 되었느냐? 퉁소는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그러자 이 아이는 자기는 아무 곳에 사는 누구이고 아버지는 아무개라는 것과 자기가 이렇게 된 내력을 죄다 이야기했다. 모인 사람 가운데에는 아이의 아버지도 끼어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다가 원님한테 나아가 자기의 내력과 사정 이야기를 다 하고는 이 눈먼 아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사정했다. 원님은 그 사람의 내력과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 말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이 아버지 병을 낫게 하려고 생누나를 둘이나 뺐다는 말에 감동하여 임금께 상소하여 아버지의 귀양을 풀어주고 눈먼 아들까지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집 앞에 이르러자 아들을 대문 밖에 내려놓고 혼자 안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자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다. 아버지는 아들 이름을 부르며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부인이 소리 높여 울며 말했다. 아이고, 그 애 때문에 어찌나 애가 타고 속이 상한 줄을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간 후로는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자꾸 나가기만 해서 겨우 찾아서 집에 두면 나가고 또 찾아다 놓으면 나가고 하더니 그만 어디로 갔는지 영영 나가버려서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당신 안 계시는 동안이라도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어미 속도 모르고 나가버렸으니 공은 공대로 드리고 인제 와서는 당신 볼 면목도 없게 되었소. 대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이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다. 내가 언제? 찾아놓으면 나가고 찾아다 놓으면 나가고 했어요. 의붓어머니는 난데없이 아이가 뛰어들어와서 소리치는 것을 보고 그만 어쩔 줄을 몰랐다. 남편이 계속 추궁하자 재산이 탐이나 나쁜 마음을 먹고 아이의 생누나를 빼버린 이야기를 다 했다. 남편은 그 생누나를 빼서 어찌했느냐고 물었다. 권녀는 버들고리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그 속에 비단 헝겊으로 겹겹이 쌓아둔 눈알 2개를 꺼냈다. 천지신명이 도운 게 틀림없었다. 눈알은 하나도 썩지도 상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아버지는 그 2 눈알을 아들이 눈에다 도로 박았고 아들은 다시 앞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못살게 굴어 생눈알을 빼게 한 아내의 소행이 밉고 분해서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은 눈알을 다시 찾아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으니 그러지 말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한사코 부친을 말렸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감동하여 부인을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왕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라 의금부에 왕명이 떨어지니
부자는 어쩔 수 없었다. 의금부에서는 권료를 잡아들여 태형을 내린 다음 지방 관아의 급수비로 내려보냈다. 몇 달 지난 후 권료의 과거 행적이 들통나면서 동료 여종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쫓겨난 다음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권 시부자에게 들려왔다. 안타까웠지만 구해줄 방법이 없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10수년 흘렀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권생도 결혼하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수년간의 노력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였다. 그곳에서 민심을 어지럽히는 도적대를 일망타진하는 일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일행 중에 이제는 늙어 노파가 된 의붓어머니가 있었다. 권생은 두어 달 그녀를 곡진하게 모셨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떠돌이 생활의 때를 어느 정도 없앤 다음 며느리하고 같이 여생을 편히 살라고 그녀를 고향 집으로 보냈다. 아내에게는 별말 하지 않았다. 그저 자세한 내막은 나중에 말하겠다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니 잘 모시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고 얼마 있으니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다. 노인이 매일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권생과 집안의 복을 기원하는데 집에 온 일에 하루도 빼놓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하는지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다고도 하였다. 권생은 자기의 진심이 마침내 통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았다. 서너 달 후에 이번에는 아내에게서 편지가 아니라 굳은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왔다. 서당에 다녀오던 중에 아들이 동무들과 어울려 물놀이하다가 강에 빠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아이를 구하러 급하게 강에 뛰어들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아이의 목숨은 구했는데 할머니는 그만 물에 빠져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것이다. 권생은 그 소식을 듣자 즉시 고향으로 갔다. 가서는 아들이 되어서 의붓어머니의 장례를 주관했다. 또 조정에 알려 휴직하고 3년간 묘역 움막에서 심효살이 하였는데 어떤 효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극정성으로 했다. 심효살이가 끝나갈 때쯤 의붓어머니가 권생의 꿈에 나타났다. 권생의 품에 안겨서는 하염없이 울면서 계속 뭐라 웅얼거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사람 대접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이었다. 권생은 나중에 영의정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그는 의붓어머니가 천지신명에게 기원한 덕분이라 여겼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학 교수와 엄용희 교수가 공편저한 책 옛날 이야기 꾸러미가 기본 텍스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마을신이 보호하는 우리 마을, 산에 머무는 영험한 존재, 산신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남해유배문학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윤종빈 감독의 2014년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에서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이석훈 감독의 2014년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의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신윤복, 김홍도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